자, 문제 3번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문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에 물음 1번, 2번, 3번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통제의 미비점 문제인데, 이 통제의 미비점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먼저 물음 1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의 구매 및 자금 지급 프로세스의 내부 통제 미비점 4가지를 각각 한 줄 이내로 기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음 1번이 내부 통제 미비점이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였다면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 둘, 셋, 이어지고요. 넷, 5개 이렇게 다 미비점이 될 수 있거든요. 보기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점을 보시면, 자, ERP 시스템의 자동 대사 결과 품목, 수량, 단가에 불일치가 있다면 구매팀 담당자가 그 내역을 검토하고 직접 정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일단 미비점이고요.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구매팀장의 사후 검토는 월 1회 수행되며 이것도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 대상은 비정상건에 한정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에서도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비점인 거고요. 두 번째 점입니다. 외부 공급자 마스터 신규 등록 및 계좌번호 등록은 또는 변경은 재무팀 대리가 ERP 시스템에 입력한다. 여기서 우리 재무팀은요, 재무회계 아니고요, 자금팀입니다. 자금팀.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ERP 시스템에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팀 대리는 자금 집행 파일도 생성할 수 있다. 이건 문제 없어요. 크게 문제 없는데 이게 문제죠, 이게.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외부 공급자를 등록한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등록한다. 외부 공급자와 관련된 업무는 구매팀에서 하는 거죠. 구매팀에서 적절한 공급자에게 우리가 주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 공급자와 관련된 업무는 구매팀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업무 분장 미비가 있습니다. 명확하죠. 세 번째 점입니다. 재무팀장은 1일 지급 예정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금 집행 파일을 검토하며 5억 원 이하 자금 집행 파일은 재무팀 대리가 생성하면 재무팀장의 전자서명 없이 자동으로 은행 시스템에 전송되고 자금 집행 파일에 따라 결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초과하는 것만 검토한다. 이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비점이 되고요. 그 다음 네모는 일단 건너뛰고요. 다섯 번째, 내부감사팀장은 마지막 점, 여섯 번째네요. 재무담당 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며 내부감사팀의 성과평가는 재무담당 이사가 수행한다. 재무담당 이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래에 내부감사팀장이 있다면 이거는 객관성, 어떤 조직의 구조 자체가 객관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네모친 부분. 2001년 11월 재무담당 이사는 긴급 수익대금 지급을 이유로 신규 해외 공급자 한 곳에 대해 외부 공급자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재무팀 대리에게 지시하였다. 재무팀 대리는 재무담당 이사의 구두 지시에 따라 외부 공급자를 등록하고 계좌번호를 ERP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2001년 12월 신규 해외 공급자 한 곳에 총 99억 원이 20회에 걸쳐 지급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략하도록 했죠. 그죠? 이게 뭐죠? 통제 무력화죠. 그죠? 통제 무력화. 자, 그러면 물음 1번에서 요 통제 무력화가 답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통제 무력화는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경영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무시해 버릴 수 있죠. 이거는 통제의 미비점이 아니에요. 그죠? 통제의 미비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일종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 1번에서는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걔가 물음 1번의 답이 아니라는 것은 물음 2번에서 보여주고 있죠. 물음 2번의 답이 아까 위에 네모친 부분이 답이 되는 것이죠. 경영진의 부정 위험을 시사하는 정황인 거죠. 통제 무력화가 지금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2번의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있었냐면 물음 이해의 경우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를 외부 감사인이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일부 학생들이 이게 뭐랑 비교했냐면 아이고 얘가 부정과 오류를 비교했어요. 자, 근데 물음 2번은 부정위험이 아니라 누구의 부정? 경영진의 부정위험이기 때문에 자,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경영진과 종업원의 부정위험을 비교해서 써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답이다. 그래서 경영진은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종업원에 의한 부정보다 적발하기 더 힘들다. 그래서 경영진의 부정 적발과 관련된 고유 위험이 문제의 출제 의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은 물음 2번을 볼 건데요.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 2번만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물음 2번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텝 2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와 스텝 3 테스트 결과에서 최완전 회계사가 시나리오별로 수행한 감사 절차 및 결론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네모 쳐져 있는 부분 있죠? 네모 쳐져 있는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요 시나리오 2번 대부분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자, 근데 그 근거가 이유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뭘 답을 적었냐면 샘플링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시나리오 1번, 3번, 4번이 다 전수로 추출했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이 답이 된다. 그죠? 샘플링 했다는 게 잘못됐다. 전수로 추출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자, 요겁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결산 마감일은 12월 31일부터 7일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전후 7일 이내 대표이사가 입력한 전표 중에서 샘플링하고 추출하고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 대표이사는 전표를 입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전표를 입력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전표를 입력했다. 이거는 일단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7일 내에 전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입력한 전표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 뭐냐면 모집단이 잘못됐다. 모집단이. 그래서 대표이사가 입력한 7일 이내가 아니라 모든 전표에서 모든 전표를 추출해서 확인해서 써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해답이다. 라고 보시는 게 보다 합리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제 6번인데요. 문제 6번의 물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상황에서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재무제표 감사 절차를 5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재무제표 감사 의견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수준 2로 분류가 된 게 보니까 다 뭐라고요? 수준 3이 돼서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답이 확 안 떠오르죠. 제가 이제 이게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주석에 있는 내용을 교재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절차를 해야 되냐? 이게 딱 와닿는 절차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쓸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주제가 뭐죠? 주제가 관련 공시와 회계 추정치와 관련 공시입니다. 그럼 회계 추정치에 대해서 뭔가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통제 테스트가 아니라 실증에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이 바로 이 절차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실증 절차죠. 그래서 감사인이 수준 3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이 돼서 요거는 이제 상황을 여기다가 입힌 거예요. 그죠? 다음 접근 중 방법 중에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이 후속 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죠. 그다음 두 번째 회사의 도출 방법에 대한 테스트. 그죠?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인이 점추정치, 법무추정치를 별도로 도출해 보는 거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 다 외웠을 거예요. 그죠? 이걸 써도 저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나거나 또는 이제 대체 답안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뭔가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인 측 전문가를 활용한다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분류가 잘못됐으면, 그죠? 측정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측정 금액은 그대로 적정하다는 회사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가 이게 수준 3잖아요. 측정치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준3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공시의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핵심 가정, 민감도 등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라는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분류나 측정과 관련해서 외부 표시가 집계, 식별이 됐다면 집계하고 평가해서 그 다음에 경영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물음 자체가 굉장히 좀 열려있는 물음이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